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반응들이 나름 좋았어요. 유익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숙지하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스포츠 마사지에 있어서 그 종류 또 어떤 수기요법, 지난번에 스포츠 마사지는 시술자의 신체 일부분을 사용해서 특별한 기술, 테크닉을 가지고 시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스포츠 마사지의 기술, 테크닉에 대해서 오늘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마사지를 시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5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시술하는가 아직 교재를 여러분이 받지를 못하셨는데 교재 16페이지를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행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는 첫째, 말 그대로 스포츠 마사지입니다.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운동 선수들의 근육을 잘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마사지, 전문적인 스포츠 마사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문 프로 운동구단들이 굉장히 많죠.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그리고 양궁, 기타 등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팀별로 또 개인별로 그렇게 전문 스포츠 마사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운동 선수들, 예를 들면 골프라든지 또 여타의 분야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그 운동 팀 내에 관리해주는 전문 팀 닥터도 있고 또 스포츠 마사지사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마사지예요. 말 그대로 의료 마사지. 병원에서 신체 조직에 다양한 통증이나 또 관절, 근육 이런 부분에 그 말썽이 나서 고장이 생겨서 질병, 불편이 있을 때 우리가 스포츠 마사지를 적절하게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편적으로 물리치료사들이 이쪽 분야의 일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도수치료가 보편화가 되면서 물리치료사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문적인 근육치료사들 그리고 스포츠 마사지사들이 도수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 대단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 마사지가 있어요. 보건 마사지. 주 목적은 건강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건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어지는 피로라든지 불편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일반인들이 그것들을 제거하고 자기 직업 환경에서 또 사회활동을 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건강관리를 해주는 보건 마사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받게 되는 여러 종류의 마사지들은 일반적으로 이 보건 마사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 마사지가 있어요. 미용 마사지. 거꾸로 나와서 이 보건 마사지에는 물론 유아 마사지도 있고 또는 임산부 마사지도 있고 그다음 노화 방지
또 활기찬 생활을 위한 마사지 요법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용 마사지.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미용 마사지. 보편적으로 이 미용 마사지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아마 접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피부관리실에서 받는 마사지라든지 또 경락 마사지라든지 또 비만 관리 마사지라든지 뭐 주름을 펴는 마사지라든지 또 사각턱 이게 턱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마사지라든지 뭐 가슴을 좀 더 예쁘게 만드는 마사지라든지 뭐 목살이 처진 것을 좀 올려주고 예방하는 마사지라든지 등등 이렇게 미용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를 위해서 받게 되는 마사지가 이 미용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마사지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 또는 공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가정생활에서 또는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뭐 육체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또 적절한 때에 잘 치료가 되지 않다 보면은 업무 능력 자체가 오르지 않게 되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직장 내에서 전문 마사지사들이 있어서 그 직장 내에 있는 뭐 보건실이라든지 관리실에 찾아가서 예약을 하고 찾아가서 받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뭐 스트레스, 피로가 빨리 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업무를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되고 일의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유럽이라든지 뭐 서구 사회에서는 직장 내 이런 그 전문적인 산업 현장의 마사지실들 그리고 마사지사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근래 들어와서는 일부 기업체에서 이렇게 산업 마사지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사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사지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사지 테크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테크닉, 다른 말로는 뭐 기술 이렇게 말하는데 스포츠 마사지 용어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 손기술을 수기요법이라고 합니다. 수기요법. 이 수기요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7가지가 있어요. 자, 스포츠 마사지에는 7가지의 손기술, 7가지의 수기요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수기요법에 관한 것은 우리 받게 되면 책 교재 페이지 140페이지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분량이 이 수기요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기요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마사지 하는 데 있어서 또 받아보신 분들,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마사지를 받는데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눌러준다, 또는 뭐 비벼준다, 뭐 두드려준다. 이런 것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또 뭐도 있어요. 잡아당기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문질러 주는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보세요. 어깨가 아프거나 뭐 팔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교회나 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또 직장에서 좀 피곤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뭐 해주죠? 그렇죠. 주물주물 주물러 주죠. 어깨가 아파? 어깨 좀 주물러 봐. 집에서도 뭐 어머니 또는 아버지 부모님들께서
뭐 퇴근하시고 또는 집 가사 일을 하시다 피곤하시고 힘드시면 자녀들을 부르죠. 불러서 이리 와서 어깨 좀 주물러봐. 또는 뭐 부부간에도 여보 목 좀 주물러줘. 여보 어깨 좀 주물러줘 봐요. 팔이 아파 팔 좀 주물러줘 봐요. 또는 뭐 혼자서 이렇게 주물러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는 주물러주기에서 주무르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뭐 찌근찌근 쑤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눈꼬리 옆에 머리카락이 있는 사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관자놀이 그러는데 사실은 관자놀이가 아니에요. 관자놀이는 여기 턱 입을 벌렸을 때 움직이는 이 부분이 관자놀이지 여기는 관자놀이가 아니고 눈꼬리 밑에 여기는 경혈점으로 태양열이라고 하는데 태양이라는 혈점인데 여기를 갖다 양 엄지손 지문 부위로 이렇게 꾹 눌러주죠. 꾹 이렇게 눌러줍니다. 꾹 눌러줘 이렇게 꽉 눌러주면은 여기가 좀 아프면서도 몇 번 이렇게 한 3번, 4번, 5번 한 3초에서 5초씩 꾹 눌렀다가 떼주고 눌렀다 떼주고 이러면은 머리가 개운해지고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기 뭐 엎드려 있다 이런데 등을 이렇게 꾹 눌러준다. 야 발로 좀 밟아봐. 시원해. 뭐 살살 밟으면 좀 세게 밟아봐. 그래야 좀 시원하지. 그러면은 발로 이렇게 뒤꿈치로 꾹 눌러주는 거. 밟는다면 사실은 신체에 힘을 실어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압력을 가하면서 꾹 눌러주는 거. 눌러주기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쓰다듬어 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있죠. 쓰다듬어 주는 거. 쓰다듬기.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이쪽 문질러 주는 게 있죠. 문질러 주는 거. 예를 들면 가슴 명치 이런 또는 요 가슴 중간 부분이 답답하다 이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주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서 문질러 주는 경우도 어떤 경우는 한 지점에서 왔다 갔다 손뿌리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문질러 주기, 문지르기 다섯 번째는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당기기, 쭉 잡아당기기 또는 늘려주기. 자, 잡아당기기 또는 늘려주기 이런 게 있어요. 자, 목이 좀 답답하고 그러면 목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목을 이렇게 꾹 늘려주는 거. 그다음에 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늘려주는 거. 겨드랑이 옆구리가 힘들면 팔을 올려가지고 옆으로 쭉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늘려주고 잡아당겨주는 거. 자, 손가락 이렇게 쭉 벌려서 늘려주기 이런 테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두드려주기, 두드려주는 거. 그 위장원이나 이발소에서 머리 감고 나면은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쳐주죠. 손가락 끝으로 치거나 또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머리를 소리가 나게 쳐주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어깨나 팔 이런 데를 다다다다다 쳐주는 거. 어떤 경우는 손을 이렇게 해서 쳐주는 소리가 나게 쳐주는 거. 이렇게 해서 두드려주기가 있어요. 두드리기.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 문지르기하고 잡아당기기에서 테크닉이 나눠져요. 문지르기에서 쓰다듬기하고 쓰다듬기하고 문지르기에서 2가지 테크닉이 여기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쓰다듬기에서는 이 쓰다듬어 주는데 약하게 부드럽고 약한 힘으로 쓰다듬어 주는 거. 그 다음에 강한 힘으로 이게 강하게 쓰다듬어 주는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지르기도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한 지점에서 자, 한 곳에서 문질러주기.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동하면서 나선형 이동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8가지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총, 자, 주물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전문적인 용어에서는 이거를 유념법이라고 해요. 유념법. 눌러주기는 꽉 눌러준다. 아까 힘을 준다. 압박법. 자, 쓰다듬어 주는 거. 약하게 쓰다듬는 걸 경찰법. 강하게 쓰다듬으면 강자를 써서 강찰법. 문제는 한 곳에서만 자 이렇게 한 곳에서 또는 이거를 상하로 한 곳에서 움직여주는 거를 이거를 유동법이라고 해요. 유동법. 나선형으로 옮겨가는 이걸 유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잡아당기기, 늘려주기. 그렇죠. 이거는 늘려주는 신전법 또는 신장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 쓰는 용어로 보통 쓰는 게 스트레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트레칭. 그 다음에 두드려주는 거. 이걸 고타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타법.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해서 유념법, 주물러준다. 압박법, 꾹 눌러준다. 그 다음에 약하게, 가볍게 쓰다듬어주는 거. 그 다음에 강찰법, 힘을 좀 대고 눌러서 천천히 힘을 주고 천천히 눌러서 이렇게 쓰다듬어 힘을 좀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문질러 주는데 한 곳에서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또는 상하로 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 또는 좌우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 이거를 유동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해가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동해가는 가슴 이렇게 이동해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유선법이라고 해요. 자, 늘려주는 거 스트레칭 신장법 또는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드려주기 고타법 이 두들겨주는 게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주먹을 이렇게 두드려주는 것도 있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드려주는 것도 있고 손가락 끝으로 두드려주는 방법도 있고 손바닥으로 때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오므려서 퍽퍽퍽퍽 쳐주는 방법도 있고 이 고타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는 마사지를 받는 사람, 피시술자의 피부, 근육 부위에 시술자, 마사지를 시행하는 사람의 신체 부위, 손이나 손가락이나 또는 팔꿈치나 또는 다리 등을 이용을 해서 이런 8가지의 이런 수기요법을 시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는 수기요법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수기요법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주물주물 이거 뭐 밀가루 반죽하듯이 주물주물 뭐 이렇게 빨래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거든요. 이게 주물러 주는 거. 이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꾹꾹 눌러주고 밟아주고 팔꿈치로 꾹 눌러주고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쓰다듬어 주는 거, 또 강하게 힘을 줘서 천천히 쓰다듬는 거 다 아는 거고. 자, 한 곳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선을 그리면서 이동해 가는 거. 이건 뭐 다 아는 것들이에요. 늘려주는 거, 두들겨주는 거.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런 이 수교법, 이 테크닉들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어느 부위에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재를 나중에 받으시게 되면은 140페이지에서부터 아주 소상하게 상당히 많은 부위에서 이 스포츠 마사지의 수교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약 한 50페이지 이상? 50페이지 이상의 스포츠 마사지 수교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스포츠 마사지의 자세. 자, 마사지를 우리가 시술을 하고 받는데 보통 마사지 업소에 가서, 전문적인 업소에 가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듯이 탈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런 시설에서만 마사지를 하느냐. 물론 그런 환경에서 하면 더더욱이 좋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마사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집에서 소파 위에서 또는 바닥에서 거실 바닥에서 할 수 있고 침대에서도 할 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또 강의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또 뭐 심지어는 뭐 공원의 벤치에서도 할 수가 있고 공원에 뭐 야외 돗자리 깔아놓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실 책상을 붙여놓고 책상 위에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그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마사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사지를 하는 자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세를 보게 되면은 자세 이거는 마사지를 받는 사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받는 사람 시술자 기준의 자세예요. 이 마사지를 받는 자세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자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받는 자세가 있어요. 이거를 이 좌위라고 그래요. 좌위. 앉아서 받는 자세. 앉은 자세. 의자에 앉아서 뭐 강의실에서 또 직장 사무실, 직장에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마라든지 머리라든지 목 뒤라든지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앉아서 그렇지만 이 앉아 있는 자세에는 그 마사지를 받는 부위가 조금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라든지 또는 등이라든지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마사지를 시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앉아서 받는 경우가 있으면 서서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서 있는 자를 써서 입 위, 서 있는 자세. 자, 서 있는 자세에서도 이렇게 목이라든지 머리, 팔 뭐 이렇게 할 수가 서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스포츠 마사지 베드라든지 또는 뭐 거실 바닥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에서 하는 그런 자세인데 이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위를 보고 천정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가 있어요. 이 자세를 앙와 위라고 합니다. 앙와 위 바로 누운 자세.
자, 앙와이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 바로 눕게 되면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부위가 얼굴, 머리, 옆머리, 목, 팔, 가슴, 배, 그렇죠? 다리, 발까지 이렇게 우리가 신체 전면 부위를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받을 수가 있고 이 앙와이 자세의 장점은 바로 가만히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그냥 눈 감고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받기만 하면 되는 자세요. 자, 그럼 바로 얼굴이 천장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는 반대 자세가 있겠죠? 그렇죠? 엎드린 자세. 이거를 우리가 복과 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과 위. 엎드린 자세. 네. 자, 엎드리게 되는데 이 스포츠 마사지를 받게 되는 전문적인 이 베드는 보면은 엎드렸을 때 이 코가 눌려서 숨 쉬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 대는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TV 그 프로그램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은 일부 이제 마사지를 하는 분들 또 물리치료사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출연한 패널들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동식 마사지 베드를 가지고 오죠. 그럼 카메라가 엎드렸는데 바로 엎드렸는데 얼굴 이만큼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바로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맞게 되고 만약에 이 구멍이 없는 경우는 집에서 뭐 거실이나 침대에서는 구멍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놓는다든지 또는 베개를 가슴에 받친다든지 또는 푹신한 이런 뭐 스펀지라든지 타월, 쿠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얼굴 목 부위를 편안하게 이렇게 돌려서 이 한쪽으로만 오래 있다 보면은 목이 근육이 경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좌우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하셔도 굳이 구멍이 없어도 마사지를 엎드려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보바이 같은 경우 엎드려서 받는 자세는 이 뒷머리 쪽, 그 다음에 뒷목, 어깨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어깨 축제라고 하는 목덜미 뒤쪽 어깨 축지, 그 다음에 날개뼈 있는 등, 허리, 엉덩이 뒤쪽,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바닥 이렇게 해서 신체 후면 부위 뒤쪽을 마사지 받기가 굉장히 쉬운 자세가 이 보가이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측와 위라고 해요. 측와 위, 옆으로 누운 자세. 자, 이 측와의 옆으로 누운 자세 같은 경우는 팔 옆쪽 또는 이 겨드랑이부터 이 몸통의 옆면, 엉덩이 옆쪽, 허벅지 옆쪽, 뭐 이런 쪽 우리 몸의 신체 측면 부위를 마사지할 때 쉬운 부위가 측와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앙와이, 보고와이, 측와이, 바로 누운 자세나 엎드린 자세나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는 장점이 있어요. 피시술 마사지 받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자세만 유지만 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힘을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자세가 마사지를 시술하는 자세가 됩니다. 이거는 교재 1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5페이지. 다음 주에는 교재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사지를 시행하는 테크닉과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받는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마사지를 시술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마사지를 시행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또 시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영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편한 부위,
움직임이 좀 제한돼서 이렇게 좀 땡긴다 또는 뭐 쑤신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부위들, 그 다음에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는 부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주물러 준다 또는 눌러 준다, 뭐 쓰다듬어 준다 또는 뭐 이렇게 문질러 준다 또 늘려준다, 두들겨준다, 이런 방법들 한번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불과 뭐 한 2분, 3분 짧은 시간인데 의외로 이미 몸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환하게 떠지고 그런 걸 아마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